자,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샘플링과 그 트렁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겐의 주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. 이번에는 몇 가지 좀 트릭을 살펴볼 겁니다. 겐을 평가할 때 사실은 실제 데이터 그리고 가짜 데이터에 대한 통계가 특히 샘플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거고요. 더 충실도가 좋게 또는 다양성이 좋게 전환하려면 훈련 후에 할 수 있는 몇 가지 트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. 또 한 가지 더, 하이브라는 또 최근에 개발된 사람이 직접 하는 평가 그런 매트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샘플 크기뿐만 아니라 FID로 평가할 때 샘플링할 이미지 자체 그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샘플링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. 특히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데요. 왜냐하면 진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랜덤하게 리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랜덤하게 그냥 샘플링을 하면 되겠죠. 근데 가짜의 경우에는요, 이 문제가 있습니다. 무슨 문제가 있냐면, 이 G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G값 자체가 어떤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. 보통은 정규 분포를 쓰기 때문에요. 이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,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인, 그러니까 분산이 1 정도, 마이너스 1, 1 정도가 한 요 정도 크기를 따를 텐데, 한 이러한 폭으로 퍼져 있는 이러한 분포를 갖는 이 노이즈 벡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훈련시킬 때 이 0 주변에 평균 값에 해당되는 0 주변에 있는 이 벡터들이 좀 더 많이 훈련 샘플로 나오게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0 주변의 노이즈 벡터로 만들어진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. 충실도가 아주 높아 보이죠. 그렇지만 좀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요. 이와 같이 굉장히 0에서 멀어진 그러한 위치에 G값으로 표현된 모델링된 그러한 데이터들은 굉장히 좀 펑키해 보이고 아무래도 좀 독특한 형태를 띈 그런 강아지로 나타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평범하지가 않죠. 그래서 이 샘플링하는 위치에 따라서 충실도하고 다양성이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좋든 나쁘든 샘플링 기술이 실제 평가에 특히 다운스트림 응용의 어떤 측면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, 이유는 아무래도 FID나 인셉션 스코어 같은 겐을 평가하는 점수들은 이 모델 매개 변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의 샘플, 어떠한 모델 샘플을 가지고서 우리가 측정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겐에 대한 평가는 샘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샘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실도와 다양성에 관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자르기 트릭이라는 게 있습니다. 트렁케이션 트릭이라고 부르는데요. 자르기 트릭.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거는 소위 노이즈 벡터의 분포, 이 파란색 선은 G 노이즈 벡터의 분포를 얘기합니다. 보통 정규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벨 쉐입의 정규 분포 모양의 노이즈를 가지고 훈련을 하겠죠. 근데 자르기 트릭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모델을 이제 훈련이 다 완료된 후에 이제 생성기로부터 샘플을 이제 생성할 때 이와 같이 빨간색 커브처럼 일정한 어떤 레인지를 정해서 하이퍼 파라메타를 자르는 그 위치를 정해서
그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G 벡터만을 사용해서 그 생성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 바깥쪽 G 벡터가 말하자면 훈련한 그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미지들을 생성을 안 하게 되는 거죠.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. 보통 우리가 그 0 주변, 즉 평균이 0인 이 중앙 부분에 많은 그 분포를, 높은 분포로 우리가 G 벡터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이 벡터에서 훈련된 것들은 굉장히 그 충실도, 피델리티가 높습니다. 피델리티가 높은 그러한 그 소위 이미지들이 이 부분에서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피델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그 레인지를 좀, 그러니까 자르는 부분을 이 안쪽으로 조금 들여서 자르게 되고요. 만약에 다이버시티를 높이고 싶다 하면은 이 부분에서 다이버시티가 높은, 즉 다양성이 높은 그 이미지들이 생성이 됩니다. 이 다양성이 높은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 그 엣지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훈련 자료에 그 활용되는 그 노이즈 벡터의 개수가 이 중앙 부분에 비해서 확연하게 작은 개수를 훈련하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받는 그러한 양도 작아서 훨씬 더 훈련이 좀 덜 된, 그래서 그 랜덤한 그러한 그 이미지 말하자면 컴포넌트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사실 그래서 이런 피델리티와 그 다이버시티 사이에 서로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우리가 존재하고, 만약에 피델리티를 높여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이라 그러면은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굉장히 좁게 잡아서 요 안에서 그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고요. 만약에 다이버시티가 더 많이 요구되는 그런 거라면은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더 넓게 잡아서 좀 더 많은 그러한 그 노이즈 벡터들이 넓은 그 영역에서 그 샘플링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. 이것은 그 FID나 인셉션 스코어 같은 어떤 겐의 평가라기보다는 주어진 훈련된 겐을 어떠한 응용에서 원하는 그 말하자면 그 소위 이미지들의 그러한 그 성질이 피델리티냐 아니면 다이버시티냐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가 이런 트렁케이션 트릭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즉 잘라낼 하이퍼 파라미터의 위치를 이곳으로 잡느냐 이곳으로 잡느냐 어느 곳을 잡느냐에 따라서 피델리티를 높은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다이버시티가 높은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어차피 그 FID가 그 좋게 생각하는 것들은 높은 값을 갖는 것은 인간의 눈에 더 보기 좋기 때문에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잘린 그러한 그 스펙트럼, 그러니까 그 소위 분포로부터 샘플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죠.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장 좋은 판단은 그러면은 사람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어떤 평가에 좀 더 정확한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시도된 방법이 있습니다. 그 하이프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한 2019년도에 스탠퍼드 연구원들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인데 무엇의 약자냐면요, Human Eye Perceptual Evaluation의 약자입니다. 즉 Human Eye EYE Perceptual RCPTU Perceptual Evaluation 의 약자로 그렇게 이렇게 짧게 HYPE 이렇게 만든 거죠. 그러니까 인간 눈의 지각 평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얘기를 번역을 할 수 있고요. 인간 눈 지각 평가. 동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. 그 아마존 미케니컬 턱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 방문해서 직접 이미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. 일종의 크라우드 소스 평가 방법인 거죠. 누구든지 와서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이프 그 서브스크립트 타임이라는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하이프 인피니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. 하이프 타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 말하자면은 어떤
경계값을 줘가지고요.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미지가 가짜인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겁니다. 사실은 그 이미지가 진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짜인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시간 그 갭을 주면서 이 perceptual threshold에 맞춰서 얼마만큼, 그러니까 빨리 발견되면 굉장히 그 낮은, 그러니까 lowest high이라는 거는 낮은 값의 그 시간으로 평가된 것들은 그 가짜에 가깝다는 거고요. 진짜에 가까운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그 평가 인 거죠. 오래 걸리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그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그 평가하기 위해서 하이픈 무한대 진짜 가짜를 완전히 그 판단할 수 있는 데까지 충분한 시간을 쓰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그 뭐 다운스트림에서 사용되는 응용 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정확도를 요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그 적용할 수 있겠는데,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하이프를 써서 휴먼 이밸리에이션 했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들은 가짜 이미지로, 그리고 요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거는 그 진짜와 같다라는 이미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소위 겐의 그 말하자면 퀄리티 또는 겐이 진짜를 잘 모델링했다 안 했다는 거는 그 응용 분야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. 그 의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폐렴이 있는 엑스레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라면 사실 의사가 실제로 그것에 폐렴이 있고 없으면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지, 아무리 좋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디펜더블하게 우리가 그 평가에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넷으로 사전 훈련된 것으로 뭐 그것이 판단됐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그래서 이 겐의 이미지의 평가 방법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러한 그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없고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. 그 훈련에 사용된 G의 그 사전 분포, G, 그 노이즈 벡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서 가짜를 그 샘플링하는 방법을 좀 알아냈는데요. 즉, 분포의 꼬리 부분, 그 테일 부분을 조금 더 자르느냐, 아니면은 조금 덜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 피델리티가 높아지기도 하고 다이버시티가 높아지기도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그러한 성질의 그러한 그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디스트리뷰션, G 사전 분포의 디스트리뷰션의 그러한 그 영역을 제한하는 그런 트렁케이션 트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알려드렸고요. 그리고 인간 지각 평가라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사람의 눈으로 직접 평가하는 그러한 알고리즘도 개발돼서 우리가 그 겐의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. 하지만 모든 평가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사용되는 응용 분야에 따라서 그 평가의 말하자면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.